파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파리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에는 남극 대륙과 몇몇 섬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살고 있습니다. 파리는 인간을 따라 바다를 여행했지만 결코 혼자서는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황야와 사막에서는 파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파리가 왜 팔다리를 문지르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답이 없습니다. 파리가 팔다리를 문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리는 몸 전체에 털이 있습니다. 팔다리의 털은 날고 먹이를 찾는 등 파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리는 틈만 나면 팔다리를 문지릅니다. 파리의 팔다리는 민감하며 한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팔다리에는 미각 수용체가 있어 파리는 발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리는 잠재적인 먹잇감에 착지하여 주변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기 전에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리는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액체로만 먹이를 섭취하고 마십니다. 파리는 다음 먹이로 고른 음식이 고체일 경우 특별한 의식을 통해 먹을 수 있게 만듭니다. 파리는 곧 먹게 될 음식에 소화액을 역류시키고 그 소화액을 이용해 마실 수 있는 가장 작은 조각으로 잘게 부숴버립니다. 또한 소화액을 뱉어내면 위장에 새로운 먹이를 위한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리가 음식에 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 파리는 음식에 소화액을 흘리기 때문에 이미 역겹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더 있어요. 파리는 모든 곳에 착륙하며 항상 꽃에만 앉지는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파리는 특히 썩은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파리의 팔다리는 그런 곳에서 모든 병균과 미생물을 수집해요. 파리가 음식에 착지하면 그 병균은 음식을 옮깁니다. 파리가 옮기는 미생물 중 일부는 콜레라나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2개의 그릇이 있었는데 한 그릇에는 향신료의 일종인 붉은 가루가 들어있고 다른 그릇에는 흰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파리가 들어와서 향신료 그릇에서 밥그릇으로 이동하기를 반복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밥그릇은 붉은 향신료로 뒤덮였습니다. 이제 무해한 향신료가 더러운 것, 밥은 여러분의 저녁 식사라고 생각해보세요. 따라서 파리가 음식을 밟거나 침을 뱉지 않도록 항상 음식을 덮어야 합니다. 식사 중이라면 반드시 파리를 쫓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가신 파리가 샌드위치 위에 잠시 앉았다가 쫓아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빠르게 쫓아냈다면 안전하니까 샌드위치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또한 전문가들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은 기생충을 퇴치할 수 있을 만큼 면역 체계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파리가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팔다리로 간지럽히는 등 징그럽고 성가시긴 하지만 파리의 좋은 점도 있어요. 파리는 꽃의 수분을 담당하는데 꽃에서 꿀을 모아서 몸의 털에 묻힌 다음 꽃에 착지할 때 수분을 하죠. 또한 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더 더러워졌을 거예요. 파리는 인간의 쓰레기를 재활용합니다. 파리는 새, 거미, 도마뱀, 개구리 등의 먹이가 되므로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리가 없다면 이들 모두 멸종할 거예요. 발로 맛을 느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파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파리는 수평 및 수직 표면을 모두 걸을 수 있으며 심지어 거꾸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발에는 작은 털이 있는 2개의 발바닥이 있고 이 털이 접착제 같은 물질을 생성하여 파리가 뛰어난 접지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파리는 독특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2개의 겹눈 안에 3000개에서 6000개의 혼눈으로 이루어진 큰 복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의 눈은 움직이지 않지만 시야는 거의 360도입니다. 파리는 등 뒤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는 어디에 있든 수천 개의 모니터 중 하나 또는 몇 개를 통해 여러분과 다른 모든 위험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파리는 2개의 겹눈 외에도 이마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3개의 혼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눈을 통해 파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파리의 반응 시간도 놀랍습니다. 파리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파리에게 우리는 나무늘보입니다. 파리는 우리에 비해 사물을 느린 동작으로 보기 때문이죠. 종마다 속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거북이에게 우리가 보는 속도는 2배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파리에게는 4배 더 느립니다.
동영상을 0.25배속으로 켜고 이 속도로 누군가 다가오는 걸 상상해보세요. 파리가 우리를 보는 방식이죠. 따라서 탈출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파리는 날개가 한 세트뿐입니다. 하지만 한 쌍의 날개 외에도 빠르게 이륙할 수 있는 평형곤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평형곤은 2개의 날개 역할을 했어요. 이제는 이륙과 공중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리가 평형곤 중 하나를 잃으면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 날개가 모두 사라지면 더 이상 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파리의 날개는 분당 최대 1000회까지 뛰지만 시속 7km의 속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느린 날갯짓을 합니다. 파리가 사람과 쓰레기가 많은 도시 지역에 사는 경우 거주지에서 멀리 날아가지 않고 1km가 조금 넘는 영역만 가지고 있어요. 시골 파리는 훨씬 더 탐험심이 강하며 한 번에 최대 11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파리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수명은 30일 정도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500에서 800개의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1000개가 아니라 한 번에 75에서 100개의 알을 낳으며 일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알을 낳습니다. 알은 24시간 이내에 부화하며 알이 다 자란 파리로 변하는 데는 총 일주일이 걸리고 그 후에도 주기가 계속됩니다. 추운 기후에서는 이 과정이 2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목재파리는 중남미에 서식하는 가장 큰 파리종입니다. 최대 8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또한 파리는 침대, 즉 좋아하는 잠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파리는 먹이의 원청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장소를 찾아 밤에 그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집안에 파리가 넘쳐난 적이 있다면 파리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할게요. 첫째, 파리가 무엇에 끌리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파리는 심지어 다른 파리의 냄새에도 끌려요. 파리는 놀라운 후각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파리가 한 마리라도 있다면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파리의 흔적이 있다면 파리도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벽과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다음으로 파리는 쓰레기와 썩은 음식물을 좋아합니다. 파리는 썩은 음식과 육류의 알을 낳아요. 따라서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뚜껑을 덮고 쓰레기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물론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세요. 파리는 단 걸 좋아하고 시럽과 기타 단 액체를 좋아합니다. 또한 탄산음료와 식초도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액체는 잘 보관하고 무언가를 흘렸을 때는 항상 닦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모기는 더럽고 물이 새는 배수구에 숨어 사는 걸 좋아하며 거기서 박테리아를 먹습니다. 따라서 항상 배수구를 청소하고 새는 곳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세요. 또한 바닥, 천장, 벽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 중 하나니까 틈새를 모두 막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